자, 도미닉 팀은 인간이었고요. 조코비치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자, 호주 오픈 3명의 우승 후보 가운데 2명의 희비가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조코비치는 기사회생에서 8강에 올라갔고 도미닉 팀이 충격적인 탈락했습니다. 자, 도미닉 팀이 왜 졌을까요? 체력적인 이슈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틀 전 니키리오스와의 32강전 풀세트 접전에 어떤 후유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틀 전에 나이트 매치, 야간 경기를 치른 선수가 낮 경기에서 종종 좀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호주의 더운 날씨를 감안했을 때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긴 합니다. 회복에 실패했고 낮 경기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1, 2세트 먼저 리드하고 무너지는, 역전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3세트에선 충격적인 베이글 스코어 6대0 완패를 당했습니다. 자, 걱정스러운 부분은 도미닉 팀 선수가 그랜드슬램 대회에 체력 관리에 전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프랑스 오픈에서도 16강전에서 우고 가스통이라는 드롭샷의 달인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앞뒤로 많이 뛰어다니면서 체력적인 소모를 한 끝에 8강에 올라갔고, 8강에서 눈에 띄게 약해진 모습 보이면서 디에고 슈와르츠맨에게 패했습니다. 자, 도미닉 팀 선수는 누구보다 피지컬적인 측면이 강한 선수거든요. 도미니크 팀의 그라운드 스트로크의 메커니즘 상으로 하체와 상체 토르소의 로테이션이 강력하지 않으면 그 포핸드의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기가 바로 도미닉 팀 선수가 체력적인 피지컬에 따라주지 않으면서 그라운드 스트로크 전체적으로 다 무너진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디미트로프 입장에서도 한번 볼만한데요. 리턴이 끝내줬습니다. 자, 경이적인 리턴 능력 보여줬는데 팀이 첫 서브를 총 75번을 넣었는데요. 이 가운데 58회를 인플레이 시켰습니다. 퍼센테이지도 따지면요, 77%를 인플레이 시킨 거예요. 이것은 노박 조코비치도 쉽게 해내지 못하는 리턴의 달인 중에 달인만이 가능한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얼마나 리턴을 잘했는지가 또 하나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0에서 4구 숏 랠리에서 나타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디미트로프가 62대 41로 앞섰어요. 이 짧은 숏 랠리에서.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팀의 서브권에서 33대 24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팀이 첫 서브를 넣었을 때 디미트로프가 인플레이를 굉장히 잘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팀의 범실 혹은 그라운드 스트로크에서 오히려 디미트로프가 공격적으로 주도한 포인트가 많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디미트로프 서브권에선 반대로요, 38대 8입니다. 디미트로프가 첫 서브를 넣었을 때는 38득점했고 반대로 팀 선수는 8득점에 그쳤거든요. 이렇게 일방적인 차이가 났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디미트로프가 얼마나 팀 선수의 첫 서브를 잘 받아 넘기는 리턴에서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디미트로프 입장에서요, 디미트로프가 원래 도미닉 팀 킬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둘의 상대 전적을 보면요, 팀과 디미트로프가 5번 만났는데 3승 2패로 디미트로프가 앞서 있고요. 최근 전적을 보셔야 되는데요, 최근 전적에서 2번 만나서 2번 다 2017년 그 투어 파이널에서 디미트로프가 마지막 세트 이겼고, 그리고 2019년 그 파리 마스터스에서 디미트로프가 6-3, 6-2로 이겼습니다. 2019년 파리 마스터스라면 도미닉 팀의 테니스가 최고 절정기에 올라 있을 때거든요. 바로 그 다음 대회인 ATP 투어 파이널스 결승까지 진출했던 조코비치를 꺾고요. 그랬던 시기였는데, 그 도미닉 팀을 이렇게 6-3, 6-2로 가볍게 물리쳤다는 것은 디미트로프의 테니스가 도미닉 팀에게 강한 면모가 있다, 상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자, 디미트로프가 8강전에서 만날 상대가 러시아의 퀄리파이어, 이번 대회 최대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카라세프 선수인데요. 이 선수의 돌풍이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디미트로프의 지금 상승세를 감안하면 4강 진출이 유력해 보입니다. 자, 이번엔 조코비치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코비치 역시 거짓말 같은 회복력을 보이면서 라오니치에게 3대1로 승리했는데요. 경기 전부터 전 조코비치가 이길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호주 오픈 방송 보다 보니까 조코비치가 워밍업 하면서 자전거 사이클을 타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움직이는 모습 보고, 아, 이거는 조코비치가 이겼구나 라고 생각이 됐고요. 자, 물론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 경기에 영향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중간중간 그라운드 스트로크에서 불안한 모습, 그리고 고통을 약간 호소하는 듯한 모습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라오니치가 조코비치를 꺾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았습니다만 조코비치를 다시 우승 후보 1순위로 올려놓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경기력을 보여준
경기였다고 평가됩니다. 자, 근데 다만 8강전 조코비치는 부상 여부를 떠나서 8강전부터는 접전입니다. 알렉산더 주베레프가 올라왔습니다. 16강전에서 라요니치에게 한 세트도 빼앗기지 않고, 물론 내용상으로 고전했습니다만 무실 세트를 하고 8강까지 올라왔고, 자, 라오니치와 달리 주베레프는 라오니치의 2등급 위 버전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똑같이 큰 키에 엄청나게 빠른 서브, 그런데 훨씬 빠른 발, 그리고 훨씬 정교한 그라운드 스트로크, 게다가 라오니치의 가장 큰 약점인 백핸드는 오히려 주베레프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조코비치가 손쉽게 라오니치를 통해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라운드 스트로크 대응 방식이 있습니다. 백핸드로 보내는 거죠. 근데 주베레프에게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그 조코비치가 라오니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패턴 방법으로는 주베레프를 쉽게 이길 수 없습니다. 둘의 상대 전적에서도 승패를 주고받은 적이 많으니까요. 자, 주베레프와 그 조코비치의 8강전은 굉장히 빅매치, 4세트 이상 가는 혈투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여자 테니스도 잠깐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자 테니스는 슈퍼 선데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그랜드슬램 우승자들이 한꺼번에 출동해서 16강전 치렀거든요. 자, 우선 세리나 윌리엄스가 파워샷 대결 끝에 사발렌카를 꺾고 8강에 올라갔고요. 풀세트 접전이었습니다. 나오미 오사카, 자, 세계 랭킹 1위는 아니지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그리고 여자 테니스의 새로운 간판 스타로 글로벌 아이콘으로 떠오른 그 나오미 오사카 역시 매치 포인트까지 몰리는 위기를 겪었지만 역시 강력한 챔피언답게 무구루사를 꺾고 또 8강에 진출했습니다. 가장 또 관심을 모았던 경기가 2번 시드인 시모나 할렙과 이가 슈비온텍의 경기였는데요. 이건 프랑스 오픈의 어떤 좀 리벤지 매치 성격도 있었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만, 할렙이 1세트를 내주고 2, 3세트 뒷심 역전승을 거두면서 그랜드슬램 우승자들이 8강까지 올라가서 정말 죽음의 대진표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자, 호주 오픈 관중이 없어서 지금 다소 심심하긴 하지만 정말 명승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프리뷰와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